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HLB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좀 진정된 양상입니다. 신약 승인 과정에서의 악성 루머가 돌았다면서 회사 측에서 바로 반박 공시를 내면서 낙폭을 지금 많이 줄여내면서 2%대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 많이 오른 종목들 윗꼬리를 달거나 차익 실현과 함께 또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 많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이슈에 따른 특징주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꼽아보면서 대응 전략 하나하나 세워봅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올해 첫 바이오 신규 상장 기업 오상헬스케어입니다. 생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등 체외 진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0종 이상의 자가 혈당 측정기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을 보인 오상헬스케어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레몽레인입니다. 전날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여기에 배우 이정재 씨가 본인이 최대 주주인 와이더 플래닛과 위즈윅 스튜디오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위는 레몽레인입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필옵틱스입니다.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꿈의 기판이라 일컬어지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필옵틱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공정장비 개발 회사로 레이저 유리 커팅 머신과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등을 제조해 삼성 디스플레이 등 패널 고객사에 납품하는 사실이 부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위는 필옵틱스입니다. 네, 10위 오상 헬스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바이오 IPO인데요. 이 최근 바이오 또 훈풍 속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상승폭이 초반보다 줄어든 모습인데 오상 헬스케어 좀 매력도 얼마나 보시나요, 김덕호 대표님? 저는 좀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다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말씀이 일단 오상 헬스케어라는 기업 자체는 뭐 그러니까 생화학 그리고 분자, 면역 진단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고요. 양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상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인포피아라는 기업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이 인포피아 역시도 생화학 및 분자 면역 진단 쪽에서 제품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횡령 의혹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고요. 이후에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재상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재상장주도 나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오상헬스케어가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뭐 친인척 관계한테 너무 많은 액수가 좀 오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법인에 있는 오상 대표한테도 지금 얼마 분의 지금 상여가 나갔는데 이게 또 어디로 가느냐 이 자금 출처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오상헬스케어가 뭐 물론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먹튀 회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뭐 유한 양행에 있는 자회사에도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급등했던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 단기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날 이제 발표가 된 사례고요. 유한양행의 그 수액제 전문 기업인 와이즈메디의 지분을 기존의 12.69%에서 22.53%까지 지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의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를 하면서 사업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만약 이 종목을 좀 잡으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장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비중 축소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올해 또 주목받았던 APR이 또 신규 상장주 내에서 내내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 나오는데 보유자분들께서 다른 신규주 대비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여기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APR?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소문이 많았죠. 이제 워낙 공모가 자체도 컸었고, 그리고 실제 이 대표분께서도 30대 이제 주식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PR이나 뭐 다른 기업들에 비했을 때는 일단 뭐 의무보유 확약 기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뭐 실제로 이 내용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개월분, 1개월분이 그래도 좀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주식 중에 수량 대비했을 때 약 29%가 그래도 의무보유를 좀 지켜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단기적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주식을 한 주당 가치를 좀 했을 때는 지금 확정 공모가가 좀 높게 나온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간 워낙 이제 뷰티 산업이 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입니다만은 좀 실적 검증까지는 여전히 조정 여파는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좀 이 종목을 그래도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한두 주 정도는 매도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상 헬스케어 그리고 APR 신규주에 대한 체크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에 상한가에 잘 안착하고 있는 레몽레인입니다. 전일 제3자 배정 유증 결정과 함께 장 막판의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뭐 그 대상자가 와이더 플랜의 배우 이정재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강하게 쐈는데 이틀 상한가면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거 아닐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우선 현재 전일 시총 대비해서 뭐 999억 원 아직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을 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수급이 좀 관건이긴 하지만 당분간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레몽레인의 경우에는 이 배우 이정재 씨가 이 지분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와이더 플래닛과 함께 289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소식.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와이더 플래닛의 과거 주가 추이를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정치 테마주에 편입해서 수급이 좀 더 확대되었던 이력들 이런 부분들이 레몽레인의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7.9%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39.8% 정도 감소시키면서 손실의 갭은 좀 축소한 측면은 좀 있으나 아직 실적 개선에 관련된 어떤 이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과거 이제 킬러 콘텐츠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신병 오아시스의 흥행 이후에 올해 이 확고한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다양한 드라마 콘텐츠에 관련된 어떤 공개 이슈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안에서의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신규적 접근이 굉장히 좀 불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는 전고 물량인 25,35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 상승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과거 뭐 와이더 플래닛의 주가 차익이 나왔던 시점에서에 대한 이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던 이력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익절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을 했지만 당분간 상승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8위 또 피롭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이 삼성전자 이 유리기판 기술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또 피롭틱스 오늘 또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좀 피롭틱스 얼마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피롭틱스를 좀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피롭틱스가 좀 이렇게 장중에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랐다는 원인은 뭐 자회사 이제 필에너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쪽 이쪽도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을 지금 계속 이제 노려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됐던 이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R&D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참석했던 기업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뭐 이런 뭐 빅3 배터리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에코프로, LNF 이런 양극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논의를 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리튬왕 배터리라든가 리튬 메탈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중국 쪽에서의 캐파를 다시 이제 이전하는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올랐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피로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너무 성급하게 뭐 이렇게 좀 살펴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제 좀 차익을 좀 내놓으신 분들은 좀 축하를 드리고요. 대신 이제 저는 만약에 이 2차 전지 쪽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필에너지 쪽을 좀 선별하는 게 어떠실까? 그만큼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지분을 그래도 14% 가량 지금 2대 주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들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피롭틱스 쪽을 좀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LED 쪽이나 이쪽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만 조금 유의하시면은 뭐 보유 정도는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 상반기 내에서의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선 다시 한번 안착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이슈로 피롭틱스라든지 Y스캠 사실 다 고점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고 HB테크놀로지는 그래도 탄력이 괜찮은데 그럼 유리기판 이슈는 좀 단기 테마에 그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일단 지금 당장에 그동안 유리기판 쪽이 이제 언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가 지금 나왔다 보니까 좀 나온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8위 피롭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선익시스템입니다. OLED 증착 장비 제조 판매 업체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장수 시메이다 테크놀로지 트레이딩과 올레도스 제작을 위한 양산용 증착 장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레도스는 유리기판 대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유기물을 증착해 만드는 디스플레이로 크기가 작으면서 고해상도를 구현해 VR과 AR 기기를 위한 디스플레이로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애플이 비전 프로에 올레도스를 탑재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7위는 선익 시스템이 차지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우진엔텍입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의 설비 진단이나 성능 개선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문 기술 제휴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6위는 우진엔텍이 차지했습니다. 네, 7위 선익시스템도 오랜만에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5장 들어서도 20% 넘는 급등 그리고 거래도 같이 붙는 양상인데요. 선익시스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가 내내 좀 주춤하다 보니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오늘의 장대 양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익시스템의 경우에는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한 2만 원대 중반에서 좀 계속 좀 강조를 들었던 종목인데 사실 메타 플랫폼과의 어떤 이 이슈, 메타의 어떤 이 인버스 이후의 행동들 좀 보면 XR 글라스에 대한 어떤 확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단기 수급 기대감에 좀 상승했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이 있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OLED 증착기에 대한 장비 수주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기준에서 상반기 수주 잔고가 846억 원. 여기서 상반기에만 반영됐던 수주가 약 184억 원이었고 근본 4분기에 이연 효과가 좀 더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 전환을 좀 했지만 이 효과는 올해 상반기에 실적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형 OLED 증착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도의 실적 기조는 OLED 업황에 관련된 어떤 부진, 이 이후에는 지금 6세대, 7세대를 넘어서 현재 이 OLED 8세대의 어떤 접어드는 증착 장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상승의 이유는 BOE가 8세대 OLED 공장에 관련된 기공식에 일본의 캐논과 선익시스템 두 곳을 좀 초청했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지만 이후에 기공식 안에서에 대한 초청 의미가 아니라 올해 8세대 공정에 추가될 수 있는 증착 장비가 과연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고 여기서 수주로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봉상 고점이 4월 25일 45,450원 구간이었고요. 오늘 거래량을 좀 수반하더라도
오늘의 상승세는 좀 강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고 만약에 4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전고 영역대까지에 대한 단기 돌파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별개로 지금 이 XR 글라스에 대한 이 글로벌 확장세를 감안해 본다면 여기에 소형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이 적용 요소는 삼성 디스플레이양보다는 애플양의 의존도까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실적 산입 효과도 올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OLED 증착 장비에 대한 중국발 수주 모멘텀 그리고 XR 기기 확장에 관련된 소형 OLED 증착기에 관련된 공급 모멘텀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증착기 확대 시점에 따른 수혜,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또 우진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주죠. 이 지난 월요일 이 두산 에어빌리티 관련해서 또 상한가 기록 후에 좀 그 다음 날 급락이 나오고 다시 오늘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금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인데 우진엔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규 대표님? 일단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지금 뭐 이번 올해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결국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다시 한번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연임이냐 재선이냐 이 얘기에 따라서 항상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친환경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화력 쪽이 어떠냐 원유 쪽은 다시 생산 가능하냐 정유 쪽 어떠냐 이 얘기 나오는데 이 에너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립지대에 있는 곳 중 하나가 이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체코 원전 다시 한번 제수주 입찰 준비하면서 4월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 한번 맞붙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이면은 오히려 지금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갖고 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너무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물가가 너무 조장됐다. 그러니 당장 활용 가능한 뭐 석유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에너지를 활성화하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기존에 가동하던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재가동하는 걸 정상 가동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거인단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전 해체 사업 쪽까지도 지금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먹거리를 좀 따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좀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좀 시기가 2026년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먼저 나온다면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여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좀 변동폭이 좀 크다는 점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원전주를 좀 내가 꼭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좀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하셔도 크게 손색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를 본다면 역시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리고 우진엔텍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움직임, 주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시 반 부근에 저점을 딛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시행 후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하는 회사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든 가운데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가 자사주 3억여 원 정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요. 주당 600원가량의 현금 배당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15거래일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흐름 또한 견조한데요. 오늘 8,370원 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 미용 의료기기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 전반에 실적 기대감 실리는 가운데 비올은 RF니들 특허 소송과 관련한 1차 합의금을 받으면서 현물 자산을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보이면서 현재 10%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메이드 기세가 대단합니다. 코인의 본업인 게임까지 신작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출시된 지 하루 만에 동시 접속자 17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도 10% 오르면서 6만 6천 원대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과는 달리 국내 AI 반도체주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뉴로모픽, CXL, HBM 등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올랐던 종목들도 음봉으로 돌아섰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선두에 있던 SK하이닉스, 장중 외국인가 기관의 양 매도가 잡히면서 1%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내림세 그리면서 현재 16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 중 장중 중 변동성을 뒤로하고 그래도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HLB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은행주가 또 무적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5위부터 3위까지 순위권 종목들 보고 오시죠.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뷰노입니다. K 미용 의료기기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뷰노는 최근 세계 최대 X선 촬영기기 OEM 전문 기업 세데칼과 AI 기반 X선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뷰노메드 딥카스 수요 급증으로 올해는 영업이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5위는 뷰노가 차지했습니다. 네,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은행, 증권, 금융주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주가 연계 증권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서 조 단위의 배상금 전망에도 증권가에서는 ELS 배상 관련 위험은 해소됐고 단기 조정은 받더라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달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 강세를 보인 금융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HLB 그룹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간암 신약을 연이어 등재하면서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미 FDA 허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HLB그룹도 오늘 나란히 강세를 보였지만 신약과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돌면서 한시를 기점으로 나란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HLB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악성 루머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회사의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약 승인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위는 HLB 그룹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5위 뷰노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 찍고 워낙 큰 조정이 온 상태죠. 최근에 이 공급 계약 이슈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뷰노 좀 올 한해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영인 대표님? 네, 최근에 수급 전환 이상 그리고 지금 241선 회복한 이후에 주가가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하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엑스레이 기반 그리고 뇌영상 심정지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의료진단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디프레인이라고 불리는 뇌질환 진단 솔루션이 상급 병원 65곳에 이제 공급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공급량들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글로벌 준비까지 박차를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심정지 예측 솔루션이 딥카스의 경우에는 미국 혁신 의료기기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의료 AI 업계 최초로 지정이 좀 된 만큼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국의 FDA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허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시판 허가가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미국 시장과 글로벌 진출이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데칼이라고 불리는 AI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에 공급된 이슈가 오늘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데 글로벌 엑스레이를 좀 제작하는 굉장히 큰 의료기기사입니다. 이곳에 AI의 영상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인데 아직 공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주 금액들은 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인 어떤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된다는 관점에서는 향후의 실적 연동 가능성도 주시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4 18일 날 좀 개막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신제품 전략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되겠지만 의료 AI 관련된 전략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행될 수 있는 다양한 뉴스와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의료 AI 기기는 동일정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저는 단기적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루닛과 다르게 뷰노는 안정적인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와 함께 양봉을 그려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4위 은행과 증권주 살펴봅니다. NH투자증권이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이후에 오늘 신고가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사실 코스피 시총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PBR주에 대한 외국인의 전반적인 수급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KB금융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홍콩 ELS 영향도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 쉴 줄 알았더니 은행주들 계속 가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 선별적인 움직임, 좀 NH투자증권 흐름 눈에 띄네요. 일단 금융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금융을 생각하시기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은행, 비은행으로 좀 나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들도 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은행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연금 설계라든가 혹은 이제 은퇴 관리, 뭐 자산 설계, 뭐 부동산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S&P 은행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점을 달성했던 거는 이제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거 금리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라는 얘기 나왔을 때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엔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은행권에서는 금리나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자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만큼 은행도 감수해야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유독 이렇게 은행들이 잘 가고 증권주가 그러면 좀 덜 가고 보험주는 생각만큼 안 움직인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젠가요? 이제 금감원에서 홍콩 ELS 사태에서 이제 배상을 어떻게 해라, 배상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배상하는 방식이 결국은 또 자율 배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뭐 자필 서명하셨어요, 뭐 이거 설명 들으셨어요, 이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다 들었다라고 서명돼 있는 서류만 내밀 뿐이지 은행에서는 서류를 내밀 뿐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녹취나 그 현장들을 다 뭐 감시하기 위해서 뭐 CCTV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좀 먼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증권주는 왜 덜 올라갔냐? 사실 이런 뭐 홍콩 ELS 사태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했던 DLF 사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그 손실이 어디서 많이 나느냐? 은행 채널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외에도 뭐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증권사 가는 것보다 은행에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요번에 뭐 IRP 좀 괜찮은 펀드 이거인데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설명도 잘 못 듣고 서명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버렸네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근데 서류상 서명은 누가 했죠? 다 고객이 하다 보니까 이거 입증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배상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손실날 폭들이 이제 보전돼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미국의 미주호 은행이 좀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퀵원이라는 복권을 발행을 하는데 1등이 원래 10명만 찍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200명분을 찍어버린 바람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6등은 40만 장 찍어야 되는데 10만 장밖에 못 찍었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무효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미주은행에서는 일단 판매 중지 딱 선언하고요. 당첨 확인된 분들한테는 당첨금 다 주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했다.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깊게 나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가 좀 잘 뛰는 거는 홍콩 AS 사태를 해서 좀 안심으로 좀 기대 심리 좀 높아진 거다라고 보겠지만은 저 PBR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 좀 필요하다. 이미 5월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중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정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증권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오늘 또 변동성이 계속 심하게 나온 HLB 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보세라닙 기대감 속에 또 크게 올랐다가 또 루머 속에 상승폭 다소 줄었는데 HLB 그룹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 미국 FDA의 시판허가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은 좀 주시를 하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변동성입니다. 사실 HLB 그룹주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악성 루머라든가 시장의 노이즈 이슈에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HLB의 경우에는 장중 최저점이 마이너스 15.7% 하락한 84,3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일부 하락분을 좀 만회한 3.4% 하락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5월 16일에 대한 미국의 간암치료제 병용요법 치료제의 시판허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사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좀 표출하고 있고 오늘도 리보세라닙 병용치료제 이 처방 예상 목록에 좀 조기 좀 등재가 됐다 이런 어떤 이 모멘텀들이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데 여기서 장중 안에서는 신약에 관련된 의문, 시판허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 안에서의 변동성.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대처하기 힘든 어떤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HLB 그룹주를 우리가 좀 매매할 때는 추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가 좀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 안에서에 대한 추세 이탈이 강하게 좀 일어난다면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적은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5월 16일에 미국의 FDA 시판허가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까지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고 만약에 여기서 시판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림들 이후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자리 부분은 좀 위태하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보다는 저는 한 9만 원대 미만에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고가 부근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큰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으로의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HLB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의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네, 한항스님께서 지수는 2,700 찍었는데 가는 섹터만 가고 안 가는 주식은 내내 하향세 골고루 가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주축으로 또 순환매 돌 때 2차 전지라든지 두루두루 방산, 원전까지 돌기는 했습니다만 안 가는 종목들은 내내 안 가고 있어서 답답하다 소외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순환매 속에 동참을 하면 다행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차례를 마냥 기다리기 쉽진 않다라는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선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를 해주셨고요. 우리 원샷 원킬님이 HLB 돔황차라는 말씀 주셨는데 5호장 이제 변동성을 보고 그리고 라임님께서는 알테오젠 또 가네요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HLB가 흔들릴 때 알테오젠도 힘이 빠졌고 그 외에 다른 바이오주들을 또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진정된 양상 보이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 장세 속에 또 특징주 위메이드가 쏜다 상상 이상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위메이드 어제도 들썩였었죠. 지금 위믹스보다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의 10% 급등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죠. 세영님께서 SK 하이닉스 사도 되나요? 라는 말씀 주셨고 포도님께서도 뉴로모픽 사도 되나요? 라는 말씀. 지금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한 종목들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한지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이 짚어보고요. 표범님께서 오라클장 가비아 상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라클의 이 클라우드 부문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오늘 국내 관련하는 업체들 안에서 가비아가 상한가를 찍고 KINX도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단기 테마일지 좀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 네네. 하이닉스 사도 되나요? 라는 세용님 물음에 어떤 분은 사도 된다. 어떤 분은 지금 가면 물린다. 의견이 또 엇갈리고 뉴로모픽 관련한 종목들은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뭐 네페스만큼 뭐 들썩들썩였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지금도 유효할까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저는 15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홀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15만 8천 원 아래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오면 그냥 냅둬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상반 경직성 관점에서는 저는 18만 원대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원화 관점에서 만약에 16만 원대를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진다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이 비중을 삼성전자로 편입시키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어차피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죠. 여기서는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보여준 주가의 흐름들 안에서 실적과 연동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눈높이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실적 발표가 실망감으로 좀 더 작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 조정 사유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6만 원을 좀 단기 지지선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이탈 조짐이 좀 있으면 일부 비중을 축소해서 현재 이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있는 삼성전자로 좀 편입하는 효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세영님 못 참고 벌써 사셨다네요.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로모픽 관련한 종목은 어쩔까요? 예, 오늘 순환매 안에서 자람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좀 안착한 이후에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한 이후에 지금 현재 4.3%대 지금 상승폭을 모두 다 되돌리는 상태에서 전체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 흐름들 좀 보면 그래도 비교적 차익 매물이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GTC 2024까지 뉴로모픽 반도체 순환매 시세는 계속해서 주시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인 어떤 일정 이슈 이후에라고 하더라도 지금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개발 이력이 부각됐던 기업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 지금 AI 개발사들의 이 종착지는 AGI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관점에 대한 의문보다 개발을 선점하고 있고 상용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조금 더 앞서가는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재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아크의 경우에는 2017년도 이 뉴로모픽 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AI 칩에 대한 개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1분기 실적과 좀 연동돼 가지고 올해도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개별 종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뉴로모픽 반도체 안에서도 올해 실적 연동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기업들로 재편하면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짧게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글로벌 출시에 하루 만에 17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주 17%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위믹스도 시세 좋고 그럼 위메이드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17만 명이라서 17%가 상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예전에 1월 31일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위메이드의 주가를 높이는 거는 뭐 실적이나 신작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나이트크로우의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나이트크로우도 결국 뭐냐 이 위믹스를 활용해서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실제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얘기인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르4 때 드레이코 코인이 한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로 지금 뭐 나이트크로우에 지금 17만 명이 지금 뭐 사전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17만 명이 위믹스에 대한 사전 취업 준비자를 하고 있구나. 네. 사전 가상화폐 거래를 대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 이런 영향들까지도 본다면은 뭐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장주에 이렇게 기대감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하나의 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의 신작이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들이 다들 실적이 지금 많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펀더멘탈 수렴을 하게 되면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는 급등을 이용해서 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시간 분위기 유튜브 채팅방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핫한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두산입니다.
두산의 박정원 회장의 지분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박정원 회장은 3차례에 걸쳐서 7,054주를 장내 매수하고 지분율이 7.64%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기간 박 회장의 부인 김소영 씨도 13,102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두산이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끝없는 주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MSCI 5월 정기 변경 후보로도 거론되면서 수급도 우호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전 세계 변압기 부족을 전망하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성장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는데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HD 현대일렉트릭 1위에 올랐습니다. 네, 2위 두산입니다. 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 최근에 주주 환원체 강화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가도 한 번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또 두산 로보틱스가 감속기 국산화 추진한다라는 뉴스에 오늘 오랜만에 SPG, SBB테크와 같은 감속기주들도 움직이고 있어서 두산과 그리고 일부 감속기 관련주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감속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호재라고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이제 사실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워낙 컸었죠. 그러니까 상용화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벤트는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그동안 두산 그룹이 채권단한테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룹을 보고 뭔가 그 자회사들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이슈로만 보자라는 식의 어떤 접근법들이 좀 많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인데 지금 두산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 이번에 박정원 회장께서 또 이렇게 자사주를 4일째 지금 연속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호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저기 채팅창에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 안 가더라. 네. 당시에 저 PBR주 얘기 나올 때 두산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말도 없었던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결국 이제 두산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당연히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꽤 매력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밥켓이 워낙 효자노릇을 잘 해줬기 때문에 두산그룹이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를 좀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4일 연속 이렇게 조금 지분이 계속 올라가는 원인은 저는 이 3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28일 날이 결국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정기주총이 있는 날이죠. 정기총회가 있는 날인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임직에 계신 지금 회장으로 지금 계신 박정원 회장이 지금 이제 7년째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임이 과연 되느냐? 2027년까지 연임이 된다면 이제 1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과거 황제 경영에서 이제 장자 경영, 이렇게 독자 경영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세습체제를 좀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박정원 회장의 부인분 김소영 씨도 지금 0.08%, 그러니까 13,000주를 이렇게 급하게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두산그룹 안에서의 어떤 경영권 싸움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여기에서의 투표 현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두산 신기술 투자조합 1호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약 1,000억 정도 조성을 했죠. 알고 보니까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자회사 로보틱스, 반도체, 두산 테스나죠.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화 이쪽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일단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선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다. 두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HD 현대일렉트릭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흐름 좋은 전력기기 관련주죠.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재룡전기, 일진전기도 역시나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소폭 조정을 받다가 오늘 해제가 됐죠. 오늘 강한 상승세 9%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추가 상승 좀 더 얼마나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사상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상방 매물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베이스로 해서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이 시장의 전망치를 30% 정도 웃돈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는 점은 이번 1분기부터도 오히려 실적 기조 하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정책 수요 관점에서 북미안 그리고 유럽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데 소위 지금 변압기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캐파 대응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증설 투자라든가 신규 투자를 좀 늘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착공하는 1,173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좀 단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까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수주 목표가 4조 9천억 원을 좀 제시했는데 기존에 확보된 수주량이 3조 3천억대를 좀 초과하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 목표치에 대한 이 실적이 지난해 2조 7천억대를 뛰어넘는 3조 5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차지했던 최근에 11%로 좀 확인을 좀 됐는데 아마 여기에 이익률을 저는 한 14% 미만 정도로는 좀 추정해서 확대해서 대입을 해본다면 주가의 추정적인 상승 여력은 20% 정도의 여력은 더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6만 원 좀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단기적 목표가 16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현대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 바로 한항스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보내드리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구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